의자에 오래 붙어 있는 시간, 사실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조용히 혈당을 올리는 침묵의 범인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에서 70세 사이 시니어 분들께는 더 얄궂습니다. 겉으로 아무 느낌이 없어도 혈당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몸의 큰 근육,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피 속의 당을 받아들이는 큰 창고입니다. 그런데 오래 앉아 있으면 이 창고의 셔터가 반쯤 닫힙니다. 피 속에 떠다니는 당이 근육으로 못 들어가니까 혈당이 더 쉽게 치솟고 식후에는 더 크게 흔들립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몸을 안 움직이면 문이 닫히고 조금만 움직이면 그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외래에서 자주 묻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앉아 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약을 바꾸기 전에, 식단을 바꾸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할 게 바로 의자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의자에 붙어 있는 시간이 길수록 인슐린, 즉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신호가 무뎌지기 쉽습니다. 수도관을 오래 안 쓰면 녹이 슬어 물이 답답하게 나오죠. 우리 몸도 같습니다. 움직임이 끊기면 혈당이 흘러갈 길이 막혀 답답해지고 결국 숫자가 고집을 부립니다. 나는 내려갈 생각이 없어 하고요.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을 못해요. 하지만 운동은 숨이 턱턱 차는 고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긴 의자 시간을 잘게 끊어주는 것, 즉 움직임의 스위치를 자주 켜주는 일입니다. 5분, 아니 2분만 움직여도 방향이 달라집니다. 식사 후에는 더 민감합니다. 밥을 먹고 바로 TV 앞에 앉으면 침묵의 범인이 가장 신나게 일합니다. 반대로 식사 후 10분만 가볍게 걷거나 자리에서 1분이라도 일어나 쭉쭉 펴주면 혈당은 들어갈 곳이 생겼네 하고 근육으로 착착 들어갑니다.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이 침묵의 범인을 꺼버리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도 가능한 저충격 루틴, 집 안에서도 바로 할 수 있는 1분 끊기,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는 10만 1010 전략까지 복잡한 이론 대신 따라만 하셔도 되는 실전으로 구성했습니다. 겁만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숫자를 바꾸는 힘은 결국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입니다. 의자에서 한번 일어나기, 물 마시며 서서 발 뒤꿈치 들기, 식탁에서 싱크대까지 왕복 걷기, 이 작은 움직임들이 쌓이면 기계의 리셋 버튼처럼 혈당 흐름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습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소리 줄이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걸어보시겠어요? 먼저 공신력 있는 권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당뇨병협회 ADA 권고에서는 장시간 좌식 이당 조절을 악화시키기 쉬우니 30분마다 최소 3분, 가능하면 더 자주 일어나는 것을 권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지침도 좌식 시간을 줄이고 주당 유산소 활동 150분과 근력 운동 23회를 제시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루틴은 이 기준을 토대로 설계했습니다. 전문 기관의 말투는 딱딱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내용을 생활 언어로 풀어 더 쉽게, 더 부드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원리를 아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육은 피 속의 당을 받아들이는 창고입니다. 근육이 살짝만 수축해도 스위치가 켜집니다. 과학 이름은 AMPK지만 여기서는 그냥 전등 스위치라고 부르겠습니다. 스위치가 켜지면 창고 문지기인 글루트4가 문 앞으로 나와 문을 열어줍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이 스위치가 꺼지고 문지기가 느긋해집니다. 그래서 당이 피에 남아 숫자가 올라갑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자주 조금씩 움직이면 당이 지나갈 문이 열립니다. 큰 연구들의 숫자도 소개하겠습니다.
영국의 UK 바이오뱅크라는 대규모 코트 연구에서는 하루 6시간 이상 앉은 사람은 2시간 미만 앉은 사람보다 제2형 당뇨 위험이 58% 높았습니다. 여러 나라 자료를 합친 메타 분석에서는 좌식 시간이 많은 그룹의 당뇨 위험이 거의 2배였습니다. 노르웨이의 헌트 연구도 같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활동량이 적을수록 좌식의 해가 더 컸습니다. 우리나라 KDCA가 소개한 연구에서는 하루 10시간 이상 앉는 사람의 인슐린 저항성 위험이 40% 높았고 직장인에서는 67%까지 올랐습니다. 이미 당뇨가 있는 분들에겐 더 직접적인 자료도 있습니다. 연속 혈당기를 활용한 연구에서 좌식 시간이 1분 늘면 고혈당 시간은 0.12분 늘었습니다. 1시간 더 앉으면 약 7분 12초가 더해진다는 뜻입니다. 잠깐의 좌식이 모여 하루의 고혈당 시간을 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주 끊기의 효과는 실험으로도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과체중과 비만 성인에게 20분마다 2분 걷기를 적용했더니 식후 혈당 반응이 24에서 30% 낮아졌고 인슐린 반응도 23% 줄었습니다. 제2형 당뇨 환자에게 60분마다 6분의 간단한 저항 운동, 예를 들어 앉았다 일어나기, 종아리 들기, 벽 밀기를 시행했더니 하루 혈당 반응이 21%, 인슐린 반응이 13% 줄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30분마다 3분보다 60분에 6분이 더 나았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요점은 한 번 세개가 아니라 정해진 주기로 확실히 깨우는 방식이 효과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생활 속에 또 다른 위험도 있습니다. 하버드 TH 첸 공중보건대학원의 프랭크 후 교수팀은 위험을 추적했습니다. 주당 40시간 이상 텔레비전을 본 남성은 1시간 미만 시청자보다 당뇨 위험이 거의 3배였습니다. 운동 부족만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간식, 늦은 취침, 장시간 좌식이 묶음으로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면 앞에서는 알람으로 끊어주는 게 특히 중요합니다. 심혈관과 미세혈관 관점에서도 좌식 시간이 많을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29%, 당뇨 위험이 13% 오른다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신체 활동을 늘리면 심혈관 사건 위험이 16% 줄고 망막병증 같은 미세혈관, 합병증 위험도 낮아졌습니다. 여가 신체 활동이 많을수록 미세혈관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도 보고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자주 움직이기는 혈당만이 아니라 합병증의 방향까지 바꾸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권장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연구 근거와 기관, 지침에 맞춘 실전입니다. 첫째, 의자 시간 끊기입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 ADA 기준인 30분마다 최소 3분을 기본으로 잡겠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8에서 10회 싱크대를 잡고 종아리 들기 20회, 벽 밀기 10회, 제자리 걷기 3분. 균형이 불안하면 잡고 하세요. 무릎이 불편하면 내려가는 깊이는 10cm로 줄입니다. 숨은 절대 참지 않습니다. 말하듯 내쉽니다. 제2형 당뇨 환자에게는 60분마다 6분이 묶음 루틴도 좋습니다. 하프 스쿼트 10회, 종아리 들기 20회, 벽 밀기 10회, 제자리 걷기 2분. 이렇게 이어서 6분을 채우면 됩니다. 둘째, 식사 직후 10분 전략입니다. 식사 직후의 짧은 움직임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10분 걷기, 하체 10회, 종아리 10회. 그래서 10 전략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10분 안에 반드시 시작합니다. 물 한 잔을 들고 집안을 천천히 10분 걷고 의자 앞에서 하프 스쿼트 10회나 벽 푸시업 10회를 하고 종아리 들기 1020회로 마무리합니다. 처음에는 5-5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일주일 뒤에 10로 올리면 됩니다. 셋째, 주 3회 10분 근력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근력 23회 권고를 생활의 리듬으로 바꾸겠습니다. 저녁에 10분만 확보하세요. 의자에 앉아 무릎 펴기 10회 밴드가 있으면 팔력 벌리기 10회 하프, 스쿼트 10회 벽 푸시업, 10회 종아리 들기, 20회 한 바퀴면 충분합니다. 월수금에 반복합니다. 큰 근육 창고를 서서히 넓히는 설계입니다. 안전수칙도 정리하겠습니다. 전부 임상 권고에 맞춘 안내입니다. 인슐린이나 설폰료 소재를 사용하는 분은 운동 전 저혈당 증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혈당을 한번 측정하세요. 90 이하라면 사탕 34개 또는 주스 반 컵을 먼저 드세요. 15분 뒤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망막병증이나 고혈압이 있으면 숨을 참고 힘주는 동작과 아주 무거운 들기는 피하십시오. 호흡이 편한 동작 위주로 진행하세요. 말초신경병증이 있으면 맨발은 피하고 쿠션 좋은 신발을 신으세요. 매일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를 살피세요. 신부전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면 부종과 숨참을 살피고 강도를 낮추세요. 이상하면 즉시 멈추고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생활 현장에서 바로 쓰는 끊기 아이디어도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서서 받습니다. 광고가 나오면 복도를 왕복합니다. 양치 후 종아리 들기 20회를 합니다. 물이 끓는 동안 벽 밀기 10회를 합니다. 리모컨은 일부러 먼 곳에 둡니다. 화장실은 한 칸 더 먼 곳으로 정합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동안 제자리 걷기 2분을 합니다. 현관 앞에서는 발목을 둥글게 10바퀴 돌립니다. 모두 근육을 짧게 깨우는 전략입니다. 수면과 스트레스도 지표에 영향을 줍니다. 잠이 부족하면 다음날 식후 꼭지가 커지기 쉽습니다. 취침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명을 낮추는 것을 권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날에는 끊기 횟수를 더 자주 가져가면 도움이 됩니다. 식사 전략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자료들은 식사 순서와 식후 움직임의 결합을 권합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탄수화물은 그 다음 식사 후 10분, 걷기 물은 전후로, 나누어 마시기 간식은 주 2회 이하로 제한하고 과일은 작은 사과 1개 분량으로 조절하기. 간식이 당길 때는 먼저 일어나 1분만 걷고 다시 생각하기. 이렇게 정리합니다. 화면 환경에서의 주의도 강조합니다. 하버드 T. H. 첸 공중보건대학원 연구가 보여준 것처럼 텔레비전과 간식과 좌식은 묶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화면 앞에서는 반드시 알람을 씁니다. 프로그램 중간마다 3분만 일어나 집안을 한 바퀴 돕니다. 가능하다면 화면 시청 일부를 유튜브 오디오북으로 바꾸세요. 귀로 듣고 움직이면 정보와 건강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시간 사용이 더 고급스러워집니다. 유튜브를 동반자로 쓰는 방법을 더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걷기 해설이 들어간 재생 목록을 만듭니다. 점심에는 짧은 설명과 동작 안내를 섞습니다. 저녁에는 10분 근력 안내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이어폰을 끼고 화면을 보지 않고 들어도 됩니다. 듣는 동안 움직이면 집중과 학습과 운동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전문가의 설명을 실시간 코치로 바꾸는 셈입니다. 기록 습관도 근거가 있습니다. 주기적 기록은 행동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좌식 총 시간을 적고 일주일 평균을 낸 다음 주에는 30분만 줄입니다. 혈당계가 있으면 식후 1시간의 숫자를 남기세요. 혈당계가 없어도 느낌 점수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식후 졸림과 두근거림과 입마름을 0에서 10까지로 기록하세요. 같은 시간과 상황에서 비교하면 변화가 보입니다. 매주 같은 위치에서 허벅지 둘레를 재세요.
근육이 단단해질수록 식후 그래프가 차분해지는 분이 많았습니다. 일주일 실행 계획을 제안합니다. 월요일은 알람 지키기에 집중하세요. 30분마다 3분 화요일은 식사 후 10분 수요일은 저녁 10분 근력 목요일은 화면 시청 일부를 유튜브 오디오북으로 전환 금요일은 집 안트랙 표시 만들기 토요일은 계단 1층 추가 일요일은 스트레칭과 휴식 그러나 식사 후 10분은 유지 이렇게 한 주를 보내면 세 축을 모두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세 축을 합쳐 일상화합니다. 기관과 전문가를 다시 또렷하게 정리합니다. 미국 당뇨병협회 ADA는 30분마다 3분의 좌식 단절 권고를 제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좌식 시간 감축과 주당 유산소 150분, 근력 23회를 권했습니다. KDCA는 장시간 좌식을 제2형 당뇨의 행동 위험 요인으로 경고했습니다. UKBIOBANK는 좌식 6시간 이상에서 위험이 58% 높았다는 대규모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HUNT 연구는 활동이 적을수록 좌식의 해가 커진다는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스포츠 의학 전문의 콜리 M. 데이비즈 박사는 아침 운동 한 번으로 하루의 좌식을 상쇄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매 시간 몇 분의 움직임을 권했습니다. 하버드 T. H. 첸 공중보건대학원의 프랭크 후 교수팀은 텔레비전과 간식과 좌식의 묶음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모든 근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오래 앉아있기 자체가 문제였고 자주 끊으면 바로 이득이 쌓였습니다. 응급과 안전의 핵심도 다시 새깁니다. 저혈당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간단한 탄수화물을 섭취하세요. 사탕 34개 또는 주스 반 컵 15분 뒤에 다시 확인하세요. 통증과 어지러움과 비정상 심장 두근거림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숨은 절대 참지 않습니다. 말하듯 호흡하세요. 이제 결론을 한 문장으로 묻겠습니다. 좌식은 독립적인 위험 요인이지만 끊는 순간부터 해소가 시작됩니다. 30분마다 3분 또는 60분마다 6분 식사 후 10분 걷기와 하체 10회와 종아리 10회 주 3회 10분 근력 유튜브 오디오북을 코치로 활용해 정보와 움직임을 동시에 얻기. 오늘 알람을 설정하고 첫 일어서기를 실행하세요. 이 한 걸음이 내일의 숫자를 바꿉니다.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여기부터는 근거 기반 권고안을 조금 더 넉넉하게 정리합니다. 듣기 편한 문장으로 연구와 기관 권고를 생활 언어로 풀겠습니다. 상태별 안전 가이드입니다. ADA와 WHO 권고의 큰 틀을 반영합니다. 망막병증이 있으면 눈의 압력이 급히 오를 수 있는 동작은 피하세요. 숨을 참고 힘주는 버티기 대신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같은 부드러운 반복을 권합니다. 가슴은 편안히 펴고 시선은 정면으로 둡니다. 호흡은 내쉬는 구간에 동작을 맞춥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면 붓기와 혈압 변화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들기 동작은 가볍게 선택하고 반복은 10회로 제한합니다. 말초 신경병증이 있으면 맨발은 피하고 매일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를 확인합니다. 신발은 쿠션이 있는 제품을 권합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준비 운동을 3분 이상으로 늘리세요. 통증이나 숨참이 오면 즉시 중단합니다. 이 수칙은 집에서도 안전하게 따라하기 위한 안전선입니다. 혈당 패턴 맞춤 루틴도 준비했습니다. 공복 혈당이 주로 높은 분은 저녁 10분 근력에 우선순위를 올리세요. 취침 1시간 전에는 화면 노출을 줄이고 호흡 5번을 길게 내쉽니다. 다음날 아침의 당 반응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식후 급상승형은 10만 1010 전략을 기본으로 둡니다. 식사 후 10분 안에 걷고 하체 10회와 종아리
10회를 더합니다. 연구에서 식후 짧은 활동의 효과가 일관되게 보고됩니다. 환경별 끊기 메뉴입니다. 집에서는 전자레인지 2분을 제자리 걷기에 씁니다. 주방에서는 물 끓는 시간에 병 밀기 10회를 합니다. 거실에서는 광고 구간마다 복도를 왕복합니다. 사무실에서는 프린터 대기 2분을 종아리 들기 20회로 바꿉니다. 엘리베이터는 1층 전에 내려 계단 1층만 오릅니다. 이동 중에는 일정 거장을 미리 내려 걷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는 앉은 채 무릎 펴기 10회, 발목은 그리기 10바퀴를 권합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은 모두 근육 스위치를 켭니다. 장비 활용 팁입니다. 탄력 밴드가 있으면 탄력 벌리기 10회를 루틴에 넣으세요. 미니 스태퍼가 있으면 3분만 밟아도 충분합니다. 낮은 박스가 있으면 박스 스텝업 10회를 추가하세요. 무릎이 불편하면 높이는 10cm 이하로 조절합니다. 장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의자와 벽과 싱크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행동 과학을 작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실행 의도 문장을 미리 정해둡니다.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3분 걷는다. 습관 연결도 사용합니다. 양치 후에는 종아리 들기, 커피 내리는 동안에는 병 밀기 한 줄 약속이 행동을 가볍게 만듭니다. 4주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1주차는 끊기 습관 만들기입니다. 30분마다 3분, 하루 6회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2주차는 식사 후 10분을 고정합니다. 체크리스트로 표시합니다. 3주차는 저녁 10분, 근력 한 바퀴를 추가합니다. 4주차는 통증이 없을 때에 반의 강도를 소폭 올립니다. 하프 스쿼트 12회, 종아리 들기 25회, 병 밀기 12회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원래 강도로 낮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도 짧게 정리합니다. 무릎 관절염이 있을 때 스쿼트는 가능할까요? 깊이를 얕게 하고 의자를 잡고 실시하면 안전도가 높아집니다. 통증이 0에서 10 중 4 이상이면 즉시 중단하세요. 허리 통증이 있으면 병 밀기와 종아리 들기 중심으로 전환하세요. 복부 힘주기는 숨을 참지 말고 말하듯 호흡하며 진행하세요. 인슐린을 사용하는 경우 식사 직후 움직임은 가능하지만 저혈당 위험이 있으면 간단한 탄수화물을 준비하고 10분 전후로 상태를 확인하세요. 좁은 공간이라면 집 안트랙을 설정합니다. 방, 주방, 거실, 현관을 천천히 2바퀴 도는 방식으로 시작하세요. 성과 추적 사지표입니다. 1번 하루 좌식 총시간, 2번 끊기 횟수, 3번 식사 후 1시간 혈당 또는 느낌 점수, 4번 수면 시간. 매주 같은 요일에 비교하세요. 2주 뒤에는 작은 변화가, 4주 뒤에는 루틴 유지가 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튜브 오디오 활용 세트를 다시 정리합니다. 아침에는 걷기 해설 10분을 재생하고 듣는 동안 천천히 걷습니다. 점심에는 10만 1010 안내를 선택합니다. 저녁에는 10분 근력 안내를 듣습니다. 화면을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음성 안내를 따라 움직이세요. 메이오 클리닉의 콜리엠 데이비즈 박사 조언처럼 매 시간 몇 분을 확보합니다. 하버드 T. H. 첸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에서 지적한 화면 습관의 위험도 함께 낮춥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를 디자인하는 24시간 계획을 드립니다. 아침에는 기상 후 종아리 들기 20회로 순환을 깨웁니다. 아침 식사 후 10분은 집안을 천천히 걷습니다. 오전에는 30분마다 3분 알람을 사용합니다. 병 밀기 10회, 의자 일어나 앉기 10회, 제자리 걷기 3분 중에서 고르세요. 점심 식사 후에도 10분 걷기와 하체 10회, 종아리 10회를 이어갑니다. 오후에는 2회만 더 끊어도 충분합니다. 저녁에는 10분 근력 한 바퀴를 돌립니다. 하프 스쿼트 10회, 병 밀기 10회, 종아리 들기 20회, 탄력 벌리기 10회,
무릎 펴기 10회 순서입니다. 저녁 식사 후 10분은 다시 걷습니다. 취침 2시간 전에는 화면을 줄이고 호흡 5번을 길게 내쉽니다. 이렇게 하루를 닫습니다. 안전에 대한 약속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인슐린이나 설폰료 소재 사용 시에는 저혈당을 먼저 확인하세요. 90 이하이면 사탕 34개 또는 주스 반 컵을 드시고 15분 뒤에 다시 확인하세요. 통증, 어지러움, 비정상 심장 두근거림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망막신장신경 합병증이 있으면 숨을 참는 들기 동작은 피하고 말하듯 호흡하며 얕은 범위로 움직이세요. 발은 매일 확인하세요. 신발은 쿠션이 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이 기본선이 지켜지면 집에서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문장씩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식사 후 10분은 승부처입니다. 알람은 약속입니다. 울리면 일어나는 겁니다. 숨은 절대 참지 않습니다. 말하듯 호흡하는 겁니다. 오늘의 3분이 내일의 숫자를 바꿉니다. 그리고 마음을 더 가볍게 해줍니다. 다음 편에서는 무릎 허리 어깨가 불편한 분들을 위한 초안전형 루틴과 회사원 운전직자 영업 맞춤 루틴을 준비하겠습니다. 흥미가 생기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안내를 편하게 받아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알람을 켜고 첫 3분을 시작합니다. 숫자는 바뀔 수 있습니다.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입니다.